김태수 기자와 전화 연결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기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기자님을 또 깜빡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 주 쉬고 왔더니요. 자, 김태수 기자, 먼저 글로벌 이슈 중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 경제 지표들 발표됐는데 모두 안정된 흐름 보였습니다. 비농장 급여라든가 실업률, 비농업 민간 고용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고용 시장이 정말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농장 급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8월 이후에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요.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8%나 하락하면서 1.679 기록을 하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61달러 선으로 올라섰고요. 금 가격도 온수당 1,728달러 기록하면서 안정되게 또 지난번 급락을 회복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93달러 1센트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보통 이제 증시에서는 수요가 좀 우려돼서 약화를 염려를 하는데 지금은 미국 경제의 견제함을 과시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에 어떤 관심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와 가치주들의 동반 상승도 보이고 있는데 구글이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그리고 홈디포가 3월 한 달간 20%나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수요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펙 플러스의 석유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세계의 어떤 경기 회복을 고려해가지고 5월부터 7월까지 감산을 점차 완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00만 배럴 자체 특별 감산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4월부터 7월까지 하루에 총 한 214배럴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올해 4분기가 되면 코로나 이전의 수요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내비치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이제 조종사들을 몇백 명 채용을 할 거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해에 모든 항공사들이 이제 조종사 채용을 중단을 했었는데 지난해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 350억 달러의 손실을 내고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백신이 빠르게 또 접종이 되고 여행 수요도 증가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면서 뭔가 좀 항공 수요에 대해서 회복이 빠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여행과 원유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언제쯤 수요가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향 트렌드를 가리키고 있어가지고 이미 수요가 넘었던 배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선 이미 수요가 이전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을 매우 크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조금 더 상방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가득하길 바라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이번 주에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세금 인상 얘기도 관심이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수준의 어떤 지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기술주들은 조금 멈칫하는 모습이 지난번에 하락이 컸기 때문에 아직 하락을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구글을 빼면은 사실 크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강력하게 어떤 지수 지지선을 구축하면서 상승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한쪽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우려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나오는 경제 지표가 구매 관리자 지수에 대한 관심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 지금 보면 ISM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1984년 이후에 최고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경기 회복의 기대를 좀 높이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월 5일 날 9시에 발표가 되는데 2월 달 55.3에서 3월 달 58.5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활동지수, 가격지수, 수주지수, 고용지수 모두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HS 마켓의 서비스업 PMI 최종지수도 나오는데 소폭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확정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 제조업이 35.5에서 47로 급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이제 무리 없이 기존의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주간 실업수당 신규 실업수당
해당 청구자 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고용 지표들이 좀 호조세를 보이면서 4만 건 가량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파월 의장하고 옐런 재무장관이 다시 또 언론에 노출이 됩니다. 연준의 시장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 그리고 재무부의 증세 관련 이슈가 서로 좀 맞부딪힐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월 의장 IMF와 월드뱅크에서 여는 스프링 미팅이 있죠. 여기에 이제 4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4월 8일 날 오전 11시에 이제 화상으로 참석을 해서 토론할 예정입니다. 지금 주요 금융기관들과 IMF를 비롯해서 다양한 어떤 경제관련 기관들이 백신 접종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과연 파월 의장 그리고 파월 의장 전에 에반스 총재라든가 몇몇 총재들이 발언을 하는데 정부의 증세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그런 정책 속에서 연준이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줄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5일날 이제 시카고 의회의 글로벌 어페어에서 세미나에 참석을 해가지고 팬데믹 이후의 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10시 이후에 연설을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장의 관심은 재정 조달의 방법이 기존의 연준에서 돈을 빌려오던 방법이 아니라 증세라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시장과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고요. FOMC 회의록이 또 공개가 됩니다. 7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3월달 FOMC 회의에서 과연 금리 수준을 어떻게 유지할 것으로 세부적으로 논의가 됐는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자산 매입 규모 축소 시기를 어떻게 논의를 했는가 여기에도 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덤도표가 일단 범위를 좀 확산시켰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경제 지표들의 어떤 성장세 속에서 과연 자산 매입 규모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얼마나 앞당겨질 수 있을까 하는 예측을 시장에서 많이 할 것 같고요. 이번 달에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서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테슬라의 완성차 인도량 급증 그리고 페이스북의 5억 3,300만 개 개인정보 노출 이런 이슈들이 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이런 개별 종목들의 이슈들도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FOMC 회의록 같은 굵직한 이슈들 이번 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기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